그러니까 신국각을 논술연구원의 매니저 탈공사님 강비호 선생님입니다. 오늘 강의는 왕초보 논술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논술을 여태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논술이 뭐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해서 이렇게 논술 글을 써야 되는지 하는 그 기본적인 아주 기초를 갖다가 이제 강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그 생각각을 대입 논술을 기초편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그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어, 생각각을 대입 논술 기초편, 대입 논술 시험 대비 완벽 교재 강기호지음 해가지고 이 책을 한 권 제가 이렇게 낸 게 있는데요. 어, 이 안에 보면은 이게 가장 기초편이라서 그 목차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대응 논술고사란 이런 시험이다라는 요 부분을 가지고 오늘 갖다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합격 답안을 쓰기 위한 논술공부법하고 여기까지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왕초보 논술교실에서는 논술 시험이 뭐다라는 그런 그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하고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약하는 글쓰기, 설명해서 분석하는 글쓰기, 비교하는 글쓰기, 평가, 비판, 대안을 제시하라는 글은 어떻게 쓰는가, 또 논술하라는 글은 또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해서 모두 한 8회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갖다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다 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모평 이제 그 시험 보잖아요. 그럼 거기 대충 수준이 나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시에서 논술 그 전형 대학을 갖다 골라야 될지가 대충 나오는데 요거까지만 다 한 다음에는 바로 어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자 하는 그런 대학의 기출 문제를 바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이 공부를 쭉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실습을 해 이렇게 해서 쓰고 첨삭받는 과정을 갖다 거치다 보면은 그래서 우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대입 논술고사란 이런 시험이다. 그리고 대입 합격 답안을 쓰기 위한 논술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를 오늘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대학 입시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출제 교수들이 그 대학의 논술 시험에 대해서 해설한 내용입니다. 모든 논술 시험 보는 대학은 문제를 낸 것에 대해서 꼭 교수들이 해설을 하는 가이드북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거기 보면은 우리 대학에서는 왜 논술 시험을 보고 이번 시험은 또 어떤 주제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도 답안을 써야 됩니다 하는 예시 답안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지금 논술 시험 참 쉬운 시험이에요. 다 교수님들이 알려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들은 논술 안에서나 모의 문제, 기출 문제 등 해설을 통해서 그 대학에서 어떤 스타일의 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지 이제 합격 갖추는 것을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대학마다 수험생들한테 대한 그 원하는 답안 형태는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각 대학마다 출제 교수들이 그 논술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 논술 전형 시험을 보는 그 대학들이 논술을 통해서 선발하려는 시집생들의 성향과 수준이 다 달라서 그런 겁니다. 연세대학교의 논술과 저기 저 이제 경기대학교라든가 이제 광운대학교의 논술은 교수들이 그 논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테스트하려는 그 수준이 다릅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느 대학 논술 시험에서나 가장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 시험 시간에 주어진 제시문을 올바로 이해합니다. 논술은 단지 어떤 주제만 주고 문제만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쓰시오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항상 어떤 제시문을 몇 개씩 줍니다. 제시문 다, 나, 다, 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제시문을 읽고 그 수능 비문학 제시문보다 살짝 좀 어려운 수준인데 그 제시문을 읽고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 어. 그리고
논제를 올바르게 읽고, 논제라는 것은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그냥 쓸 것이 아니라 제시문의 근거에서 제시문 내용을 가지고 잘 써야 된다라는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 그러나 어떻게 쓴 게 제일 잘 쓴다가 아니고 어떻게 써야 합격을 시켜준다라는 것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 그래서 그 지원하는 그 대학의 교수들이 원하는 고유의 그 대학에 원하는 답안을 써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의 논술 안내서에는 교수들이 자기 대학의 논술 문제를 해설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논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을 읽고 올바로 이해하고 제시문의 근거에서 답안을 써라. 그리고 요약하는 글쓰기, 설명, 해석, 분석하는 글쓰기, 비교하는 글쓰기, 평가, 비판, 논술하는 글쓰기 등 논제에서 다양하게 요구하는 형태의 글쓰기가 어떻게 다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미리 사전에 알고, 어, 그 다음에 지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술, 각 대학에서의 논술 가이드북에서 해설집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 사안을 지금 이제 왕초보 논술교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개별 대학의 기출문제를 써보기 전에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이 교재고 지금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순서도 이제 대입 논술에 대한 개념 설명, 그다음에 논제 분석, 제시문 분석, 논제 유형별 글쓰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강의에는 이 논술에 대한 개념 설명과 논제 유형별 글쓰기만 공부를 할 겁니다. 논제 분석하고 제시문 분석은 이제 논제 분석은 기출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할 것이고요. 제시문 분석은 이 독해력은 여러분들에게 따로 제가 이제 시간을 한번 또 내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이 왕초보 논술교실에서는 논술에 대한 개념 설명, 그다음에 논제 유형별 글쓰기, 요거를 가지고 한 8회 정도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지원대학의 논술 안내서의 기출문제 해설을 보고 연습하고 기출문제 첨삭 과정을 갖다 거치면 대입 논술 준비는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어. 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강의는 각 대학에서 발표한 논술 가이드북에 근거해서 중요한 공통사항만을 주어서 이렇게 만든 교재고 이렇게 한 강의입니다. 이 책은 저 교과정고라든가 인터넷에서 다 주문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항공 사서 보면 좋을 거예요. 음. 여러분을 대학에 합격시켜주는 것은 지원 대학이고 따라서 그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답을 써야 하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입논술고사란 어떤 시험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질문해 나가는 데서부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논술 시험을 왜 보는구나 학교에서 하는 걸 갖다 우리가 그리고 논술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대입논술고사는 한마디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올라와서 진학해서 합격해서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를 이해하고 교수가 정기적으로 내주는 과제에 수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글 읽기 능력, 즉 전공 서적에 대한 내용 파악, 요약하고 문제 분석하는 능력과 글 쓰기 능력, 그러니까 레포트, 대학에서는 항상 레포트라고 해요. 보고서 작성을 위한 표현, 구성, 창의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논술 시험이라고 해서 무작정 쓰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선 글을 읽는 능력부터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입 논술 시험에서는 우선 논제를 통해 주어진 과제를 이것이 대학에서 가면은 대학에서 교수가 정해주는 보고서 주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시문의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잘 해결하고 대학 교재에 대한 전공 소득에 대한 이해와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논리에 맞게 바른 우리말로 서술하는가. 그래서 올바른 보고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대학 교수들은 이런 능력이 수험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의 전공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실제 상당수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에게 보고서를 바로 쓰는 법을 가르쳐서 학술적 글쓰기, 논술, 글쓰기 등 다양한 명칭의 교양 필수 강좌를 개설해서 신입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 소양이 얼마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논술입니다. 어, 선생님도 그 각 대학에 이제 여러 대학에 나가서 이 학술적 글쓰기, 논술 글쓰기 뭐 이런 거는 교양 필수 과목을 강의를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대학에서만 가르쳐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등학생 때부터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논술 이제 그 시험 공부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입 논술고사는 어떤 성격의 시험인가 하는 대학 입시 기본 논술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다양한 논제의 요구에 따른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글쓰기를 익힌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대학의 문제 수준과 평가 기준을 알려주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대학의 실제 채점 기준에 맞게 하나하나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바른 공부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대학의 언어 논술 문제는 제시해준 글이나 자료를 잘 읽고 이해한 후에 주제를 찾아서 아니면 논제를 통해서 알려주는 주제에 맞춰서 제시문들의 다양한 주장을 요약하고 분석하고 비교한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논술 문제가 이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다 변화를 준 것에 지나지 않아요. 즉, 대학이 제시한 글을 읽고 요약, 분석, 비교하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 제시문을 통해서 알아낸 어떻게 하냐? 제시문을 통해서 알아낸 자신의 견해를 쓰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음. 논술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푸는 순서대로 얘기를 전개해 봅시다. 논술 시험지를 한 번도 대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가능하면 대학의 기출문제 시험지를 하나 옆에 놓고 보면서 공부하면 더 좋을 거예요. 여기 그 네이버 대호 선생님의 그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해 그래가면 논술 시험 보는 모든 대학의 노이 문제야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 보면 될 거예요. 우선 논술 문제는 우선 첫째 유의사항인과 유의사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이란 건 그야말로 시험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용해야 할 필기도구 학교마다 다 달라요. 연필, 볼펜, 색깔펜 등의 사용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여부. 그리고 논제별 답안의 글자 수, 제목을 쓰지 말라는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부호를 표시하지 말 것 등 다양한 그러나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이에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할 경우 답안에 채점도 안 되고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받으면은 우선 꼭 먼저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그 유의사항에서 어, 그걸 맞춰가지고 거기서 이제 답안을 갖다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험이면 당연히 주어지는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논술의 가장 기본은 이 논제를 정확하게 분석한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답안지를 받으면 일단 차분하게 논제부터 꼼꼼하게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출문제 기출문제 과정은 이제 그 첨삭 과정 공부를 하면서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논제를 분석하는 것. 논제는 우리가 써야 할 답안의 나침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은 논제와 일치되는 방향의 예시 답안지를 채점용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예시 답안에 가장 가까운 답안부터 좋은 점수를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의 답안의 구성을 일단 논제가 요구하고 있는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쓰는 것이 제일 좋아요. 대학은 수험생들에게 독자적이고 참신한 구성보다는 논제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순서대로의 답변을 원해요. 그래야지 채점이 가능하고 여러분들 답안에 서로 질의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중구난방으로 다 각자 지 멋대로 쓰게 되면은 객관적인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수험생들의 글을 보면은 다 쓰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글이 되거나 문제가 정작 요구하는 내용은 다 빼놓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르쳐 보면은. 근데 이게 모두 논제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른 글쓰기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논제의 요구사항별로 번호를 매기고 답안의 특성 순서도 이 순서에 따라 분량도 나눠놓고 그 다음에 글에 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재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논술 채점 기준은 명료하다. 우선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출제위원들은 논제에서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밝힌다. 제시문을 요약, 비교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실제로 요약한 부분, 비교한 부분, 자신의 견해를 세 가지 모두를 다 적어야 됩니다. 뭐 요약에서 배점이 25점, 비교 30점, 자신의 견해 45점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별로 배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논제만 잘 이해하면 답안을 몇 문단도 구성해야 할지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이 세 개라면 세 달락으로 구성하는 식이죠. 얘는 그 대학의 논술 가이드북에 나오는 그런 바로 내용입니다. 다운표한 부분. 그 다음에 제시문이 있어요. 이 제시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논제 분석을 통해서 대학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제시문을 봐야 돼요. 무턱대고 제시문부터 봐야 되는, 제시문을 보는 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제시문을 읽고 답안을 쓸 것을 요구합니다. 대학원 출제 과정에서 이렇게 골라낸 제시문이 글을 읽고 학생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대학, 그 자체를 대학에서 공부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시키는 거예요. 제시문들은 수능 언어 제시문보다 살짝 어려워요. 제시문 분석에 실패하면 한마디로 응시대학의 논술 주제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고 그러면 거의 100% 탈락합니다. 그러나 제시문만 잘 이해하면 오히려 글쓰기는 별다른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고등학교 학생 수준의 어휘와 문장에서 그냥 맞춰서 쓰면 됩니다. 명문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학교 입학 시험 논술 답안은 명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시문 분석이 잘못되면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요구하는 정답에서 벗어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제시문을 올바로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쓰는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기출문제의 제시문을 읽어보고 주제를 요약한 다음에 스스로 확인해 나가는 요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글 읽는 능력이 늘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 제시문의 독해와 분석에서 1차로 학생들을 거르고 좀 높은 점수를 주는 이제 학생들은 자신의 견해를 쓰는 부분에서 주로 선별을 하는데 견해는 대체로 뭐 사례를 쓰라, 뭐 아니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라, 극복 방안을 한번 써보시오, 아니면 비판을 하시오 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대학은 구체적인 방법도 생략하고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그냥 논술하시오, 논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미리 배워야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전 지식이 필요 없어요. 논술 공부에는.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바로 망합니다. 오로지 제시문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쓰면 되는. 그런데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라고 쓰는 거 보면은 계속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에 근거해서 아주 상투적이고 피상적이고 그런 고민을 흔적이 없이 쉽게 써요. 그래서 쓰는 학생들 여러분들은 대체로 뭐 열심히 썼다고 하지만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넘넘들은 그래서 최대한 답안의 첫 줄부터 마지막까지 제시문에 근거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논술은 어떤 주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히는 글이에요. 주관적인 견해를 놓고 정답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식이고 대학 입시 논술이라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져요. 입시 논술의 독자는 교수입니다. 채점자예요. 채점자는 객관적인 채점을 위해서 정해진 채점 항목에 따라 채점을 하는 겁니다. 수험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대학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채점 항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채점 항목은 다름 아닌 논제에 다 나와 있어요. 논제에서 하라는 것, 쓰라는 것이 요약하면 요약하시오, 비교하면 비교하시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채점 항목이에요. 그래서 입시 논술에서의 정답이란 채점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는 답을 말하는 겁니다. 또 대학 입시를 위한 논술에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열려 있을 따름입니다.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식이나 표현이 수험생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답안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모두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논술 시험 볼 때 그 논술 시험의 출제 의도를 갖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이란 뭐냐? 우선 논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해라. 그리고 논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해라. 제시문에 있는 그대로 갖다가 그냥 읽고 머릿속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논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시문 내용을 분석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설정된 주장을 자신의 논지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논증하는 능력과 함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이 적절히 조화돼서 나타나는가를 평가한다 하고 아주 그 정확하게 이제 그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논술 시험이 뭔가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째, 논제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여러분들 답이. 둘째, 논제가 요구하는 관점, 주제에 맞추어서 제시문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논제가 제시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논술에 그런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논술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우선 기본적인 사항부터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자, 대입 논술 시험에서 요구하는 답안은 그 글 쓰는 분량과 시간이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논술문 작성에서 소홀히 넘기기 쉬운 몇 가지 문제를 우선 두 번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아,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맞게 깨끗하게 쓰도록 합시다. 글씨를 막 날려 쓰는 사람은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누가 원고를 읽게 되더라도 지저분한 원고, 원칙을 무시하는 원고보다는 정성을 다하여 통이껏 깨끗하게 쓴 글에 호감이 가기 마련입니다.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나게 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라도 글쓴이에게는 아무래도 손해가 가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정자로 또박또박 씁시다. 날려 쓰지는 말아야 돼요. 글씨가 뭐 필체가 꼭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또박또박 정자로 알아보기 쉽게 누구나 다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대학 논술 시험은 문제마다 대학마다 그 몇 자 내외로 쓰시오 하는 이제 그 분량이 다 정해져 나와요. 그런 그 분량을 꼭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모자라게 써도 감점을 당합니다. 논술고사에서 정해진 분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분량이 넘치는 건 모두 감점 대상이에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분량의 글을 써야 합니다. 글 쓰는 속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써오면서 이거 어느 정도 시간에 내가 몇 자나 쓸 수 있구나라는. 그래서 지나치게 글을 갖다가 많이 게시물이 길게 나오고 문제가 여러 개 나오고 글을 많이 써야 되는 대학은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글 쓰는 능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 대학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지 한 장 쓰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충이라도 측정해 두면 시간 배분 때문에 당황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문장은 가능한 한 정확하고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그 맞춤법이 어법이 틀리거나 논지가 그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글일수록 문장이 산만하고 길어져요. 그리고 문장을 맞출 때도 생각된다, 느껴진다 하는 것이 좋다는 식의 막연한 표현은 하지 마세요. 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쓰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접속어는 남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한자를 같이 쓸 필요도 없고요. 어, 그리고 한자를 꼭 써야 한다면 쓰고 싶으면은 핵이 틀리지 않도록 정자로 써야 됩니다. 근데 한자 쓸 일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 2, 300자 쓰라는 거는 몰라도 한 500자 넘어가는 글은 항상 문단을 잘 나눠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한 500자 넘어가는 것을 한 문단 쓰는 건 사실 그렇게 무리입니다. 특히 논술 시험 보는 논술 답안에서 500자가 넘어가는 답을 쓸 때 한 문단도 쓰면 안 됩니다. 문단 조정을 잘 해야 합니다. 문단 사이의 연관성이 잘 지켜져야 좋은 글이 됩니다. 어, 다양한 내용, 주제가 여러 개, 소주제가 여러 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단락에 군 없이 한 문장으로 한 문단도 작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 논술 답안의 채점 기준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각 대학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공통적으로 논술 채점 기준을 종합해보면 다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논지에서 뭐라고 요구한 사안이 뭐라고 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느냐. 문제 파악 능력, 주제 출제 의도 파악 능력입니다. 문제 파악 능력에서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답안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답을 글의 답안에 구성이 적절히 문단 나누게 되어 있는가, 구성이 합리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은 한 편의 글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제의 요구와 글 쓰는 원칙에 맞추어서 문단 나누기가 바로 되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문단 난이도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논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제시문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써 있는가. 내용의 정확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주제와 제시문 내용에 맞게 충실하면서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가 하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가, 표현의 정확성. 이 표현의 정확성에는 원고지 사용법이나 정석과 같은 글쓰기 형식과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정확하게 서술하는 표현력, 그리고 적절한 어휘 구사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음. 그래서 원고지 사용법이라든가 맞춤법, 문장 보호 사용법 등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논술 배우러 오는 친구들한테 맨 처음에 가르쳐주는 이제 요 내용입니다. 원고지 사용법, 맞춤법, 간단한 거, 문장 보호 사용법 같은 것들. 음. 그다음에 논제, 항상 그 논술 시험에는 논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논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술 답안은 무작정 쓰겠다고 된 게 아니라 논제를 통해서 출제자가 무엇을 쓸 것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앞서야 됩니다. 또 논제와 제시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 논제에는 논술 답안의 내용과 형식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논술 답안은 결국 논제를 요구사항을 보고 쓰는 거예요. 논제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 글은 아주 바로 주제를 벗어난 엉뚱한 것이 됩니다. 채점도 안 나요. 안 좋아요. 이런 글은.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대입 논술은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제의 요구에 따라 주어진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시문에서 찾아낸 다양한 주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문 속에서 제시문의 근거에서 찾아서 쓰면 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논술 공부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논술의 바른 답은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답안이다. 논제에서 쓰라는 걸 다 쓰면 점수가 안 나온다. 그리고 별도로 배경 지식에 의존해서 쓰지 말고 논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써라. 그리고 창의적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창의성이라는 게 이제 대학생들의 창의성을 본다고 그러는데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창의성하고 좀 달라요. 대학 교수들이 생각하는 게. 네. 그래서 대학 입시 논술에서는 창의성을 갖다가 이제 엉뚱한 글이라고 엉뚱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어, 그런 글이 더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논제에서 요구하는 순서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명문을 쓰려고 하지 말고 폼나는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의미가 정확한 단문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문 뭐 이런 거 이렇게 긴 문장을 길게 쓰면 안 돼요. 나중에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우리말 여러분 한 문장 쓰게 되면은 어, 보통 한 70자 정도 이제 쓰거든요. 60자에서 한 80자 정도 내외가 이제 보통 우리가 한 문장 쓰면 나오는데 한 제일 좋은 거는 한 60자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짤막짤막한 단문으로 글을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 보라고 그러면 무슨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주제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개구라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독서를 하라고 그러는 건 그런 극단적인 얘기도 하는데 그건 독서는 무슨 지금 시간이 있어 독서를 합니까? 지원대학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기출문제의 제시문만 꾸준히 읽어도 충분히 상식이 다 늘어나고 예, 논술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가까이 두는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논술을 대비하는 방법은 주제별로 무슨 교양서적을 읽을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최소 3개치의 기출문제를 정해진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쓰는 것이 그런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즘 보통 논술 시험 보면은 짧게는 90분, 1시간 반. 그리고 보통
120분, 2시간 요 사이에 시험을 봅니다. 보통 그래서 짧게는 1400자에서 길게 쓰면은 2400자까지 2시간에 그 정도 쓰는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제 대학에서 왜 논술 시험을 보는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시험은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답이 5개가 있고 그중에서 정답이라고 하나 찍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에 가면은 더 이상 객관식 시험을 볼 기회가 없어요. 대학에서는 객관식 시험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은 중간고사 기간과 기말고사 기간이 있는데 주로 이 두 기간 동안에 보고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고서를 갖다 쓰라고 이제 교수들이 과제를 줘요. A4 용지 뭐 이렇게 몇 장 내외로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라. 그 보고서를 갖다 쓰는 것이 바로 대학 교육의 그냥 결과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A 학점에서부터 저 F 학점까지 교수들이 이렇게 평가를 여러분들한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 하는 그 능력이 이 학생들이 있는가. 그게 바로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이 별거 없어요. 대학에서 A학점 따면 보고서 A학점 따기 위한 조건은 별거 아니에요. 보고서만 잘 쓰면 되는데요. 그 보고서를 잘 쓰는 내용, 잘 쓰기 위해서는 뭐 하냐? 전공서적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 읽는 힘. 그리고 그 글을 교수가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논술 시험 문제 같으면 논제에 따라서 전공서적, 제시문을 보고서 잘 일정한 분량을 정리해서 쓰는 글 쓰는 힘. 글을 읽는 능력과 글을 쓰는 힘. 요 두 가지가 대학교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평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평가하는 게 대학교 입학시험 논술입니다. 논술 시험 잘 보면은 그럼 대학 가서 이렇게 레포트 쓰는 것도 아주 잘해요. 애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학 가서 강의를 했는데 논술 시험 보고 들어온 학생하고 논술 시험을 안 보고 들어온 수능 시험만으로 평가받고 들어온 학생들하고 대학에서의 레포트 쓰는 능력이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논술 시험을 배우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대학 가서도 공부를 진짜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왕초보 논술교실의 1강 논술 시험이란 무엇이고 이것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갖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글의 강비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2강에서 봅시다.